그리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앞에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우선 채팅방에 질문 기회를 달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면 마이크를 그때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이 혹시 많으면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채팅방에 질문을 적어주시거나 또는 나중에 한인회 메일로 질문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Q&A 세션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관련 PPT는 공유가 안 돼요. 저희 PPT는 그래서 따로 저희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네, 김동환 군이죠? 질문 기회 주세요 하신 김동환 군. 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세요. 마이크 들리나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들리는 게. 처음에 미국 대입 때 그 토플보다는 두올링고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점수도 잘 받고. 근데 저는 한국 대입이 목표인데 이번 한국 대입 설명을 들었을 때 듀오링고는 안 다루고 토플만 다루는데 혹시 한국 대입에서도 듀오링고를 봤나요? 우리나라는 그 공인 이제 어학 성적 중에서 이제 영어 관련한 거 인증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토익하고 토플. 그 외에 네, 되게 많아요. 뭐 IELTS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은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인정되는 거는 토익, 토플하고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 세 개만 인증이 되고 제2외국어는 보통 다 인정이 돼요. 델레든 발프든 다 인정이 되는데 영어는 토플, 토익밖에 없네요. 아쉽게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장시아 양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학부모인데요. 미국 대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강의 중에 이제 SAT에 대한 그 중점도가 떨어지고 이제 내신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국지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굳이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GPA를 낮게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건가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학교를 만약에 다니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내신에 대해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더 입시적으로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좋은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으실 수 있냐면 AP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과목 수라던가 이런 게 훨씬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활동들이 더 많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미국의 좋은 학교들은 승마라던가 골프라던가 트라이애슬론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클럽들도 워낙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그런 학교를 가서 내가 내신을 더 잘 못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건 그 학생한테 더 입시적으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 봤었을 때에는 이제 진짜 내신 중심적으로 사실 가시는 게 더 적합하긴 하십니다. 네, 그리고 EC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 몇 개를 중점적으로 보통 하나요? 한 네. 개만 하면 너무 적은가요? 네. 일단은 그 미국 대학은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세요.
이 커먼 앱에 쓸 수 있는 칸이 10칸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어떤 가짓수를 채울 때는 1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짓수보다는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더 중요하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실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제 소수라도 그걸 하시는 게 낫지, 얕은 거를 막 뭐 수십 가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효과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얕은 걸 여러 개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소수라도 그걸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은 김하원 군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LI 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고 졸업은 아닌데 3년 특례 조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IGCSE 들어가는 단계이고 한국을 귀국을 하게 되면은 IB 전에 귀국을 해서 한국 고등 기준으로 2-2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IGCSE 10학년 성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2-2와 3-1 내신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성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야 좋아야 될 걸로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GCSE에서 이 학교 커리큘럼상 과학 과목을 화학, 물리, 생물을 다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IT까지 해서 이제 4과목인데 이제 이 아이는 IT를 하고 싶어 해서 지금 물리랑 생물 중에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뚜렷한 전공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때 이제 10학년 성적과 그리고 이제 2- 귀국을 해서 2-2에 3-1에 그 과학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귀국해서 이제 선택 기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입시를 할 때 이제 특례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국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중도 귀국자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중도 귀국자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학교 내신 관리하는 거예요. 한국 학교. 그래서 목표가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뭐 중경외시 이상 이 특례 서류 전형이 목표라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한국 내신 관리하시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내신하고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인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귀인 발령이 나셔도 이제 특례 자격이 확보가 되시면 현지에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뭐 꼭 뭐 귀국을 반드시 같이 해가지고 아이가 한국 고등학교에 적응을 해서 힘들게 현지에서 공부한 거를 다시 이거를 공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내신이 안 받쳐주면은 이게 사실은 특례 서류 전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필고사 준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면접 전형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린 지필고사나 면접 전형으로 가게 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귀국하셔서도 서류 전형을 준비하실 거면 일단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통합이 돼 있어요, 문이과가. 그게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과목은 과학, 치마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귀국 전에 아이한테 한국 교과과정 어떤 뭐 교과서나 책 같은 거를 좀 준비를 좀 시켜주셔서 이 귀국 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서류 전형 준비를 하시려면. 아니시면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는 계속 거기서 졸업을 하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11학년까지 마치고 들어오면 한국대학 내신이 안 가게 또 할 수 있어요. 그 3회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은 이주호 군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서은우 군 질문하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지한 양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 IB 관련 질문이 한국대 진학 아니면 미국대 진학에 관해 IB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멕시코 저희 학교에서 과목을 6과목 중에 5과목을 스페인어로 듣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IB로 이제 진학을 하려면 영어 점수를 학교 내신으로 이제 딸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IB를 스페인어로 들었을 때도 이게 영어 그 보충이 되는지 아니면 스페인어로 들었으니까 SAT하고 이런 토플 비중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스페인어가 모국어 그룹 1에 모국어로 돼 있으면 지금 잉글리시를 B로 선택했을까요? 외국어로? 아니요, 저 영어를 선택을 안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언어 랭귀지를 뭐가 선택이 돼 있죠? 프랑스어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스페니쉬하고 프랑스어하고 2개 랭귀지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꼭 영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근데 본인이 한국 대학에 지원할 때, 그런 어문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쪽 이제 문학 쪽으로 전공 계열을 지원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쪽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사회과학이나 이공 계열 쪽으로 지원하시려면 아무래도 영어 관련한 어학 능력 시험을 어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토플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좋은 거고, 이제 그 이상의 만약에 영어 능력이 되시면은, IB를 어차피 하시니까 AP 과목을 좀 한두 개, 두세 개 선택하셔가지고, AP 과목으로 본인의 어학 능력, 영어 활용 능력을 어필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SAT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최소한 토플 정도 점수는 준비는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스페인어로 했다고. 되셨나요? 네, 그럼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어떤 부분 답변 드리면 되는지 간결하게 다시 한번 살짝 질문해 주시겠어요? IB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1순위가 내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어 실력을 보이기 위해.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스페인어로 과목을 IB 과정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내신 유지로 그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SAT로 따로 해서 영어를 해야 하나요? 혹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따로 있진 않으시죠? 네, 없어요. 네. 일단은 IB 하시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지금 상황에선 추가적으로 영어 공인 성적은 필요하긴 하세요. 이건 SAT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듀오링고라던가 IELTS라던가 토플 이런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되세요. 그런데 어차피 한국 입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면, 그 중에서 토플을 보시게 되시면 둘 다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토플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아이비리그급의 학교다라고 하면 일단은 아이비 성적을 잘 받으시고 토플을 최대한 고득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남아 계시면 추가적으로 SAT까지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SAT가 꼭 반드시 필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IB 과정에서 점수를 좀 낮게 받아도 IB 과정에 있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일반 그냥 IB 안 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더 따는 게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미국 대학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GPA 점수가 가장 제일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에서 IB 과정이 대학교들에서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는데 그 과정이 무리가 돼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IB가 나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IB는 사실은 뭐 그 IA라던가 글 쓰고 하시는 것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문과적인 어떤 소양들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무리해서 IB를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좋은 내신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나으시고, 그래서 좋은 GPA를 받은 다음에 미국 입시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로도 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세이로도 나의 장점을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EC라던가 교내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해서 나의 장점을 살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IB가 나한테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 저는 뭐 굳이 하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환 군 질문하세요. 네. 한국 대입할 때 학교 클럽도 꽤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 학교 내 클럽이 하나도 없거든요. 스포츠든 뭐든. 그래서 이게 학교 클럽이 학교 외에서 뭐 따로 클럽 활동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학업 활동이 이제 없는 이유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학교에 뭐 아예 없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없든지, 근데 이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없어요? 그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축구 동아리가 있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도 맞지만 그 축구를 가르쳐 주던 코치님이 학교를 떠나서 아, 코로나가 이제 풀린데도 학교 클럽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IB 학교 과목 중에 CAS라는 과목에서 봉사 과목 같은 건데 거기서 일단 동아리 같은 거를 최대한 만들려고 하면서 그 봉사 쪽을 채워가고는 있는데 학교 클럽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올라가지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그 지원하려고 하는 그 전공 계열 관련해서 교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그쪽에 관심 있는 이제 제일 좋은 건 동기들 아니면 이제 후배나 이제 선배들 해가지고 일단 클럽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만들기 전에 어떤 선생님을 배정을 해달라고 학교에 먼저 요청을 해보는 게 좋고, 만약에 거기서 안 돼 이러면은 일단 학생들끼리 먼저 만들어서 활동을 1, 2주, 2, 3주 하고 뭔가 활동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배정도 좀 해주고 나중에 학교에서 이거를 서티피케이식으로 뭔가 인증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활동 허가를 받고 활동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없는 활동을 뭘 하는 것보다는 교내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교외에 서류를 못 내는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교내에서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하는 게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 전공이 IT 쪽이긴 한데 혹시 추천할 만한 동아리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가 유행이에요, 전공이. 그래서 뭐 모든 학교에 있지만 보통 이 로보틱스 클럽 같은 게 제일 많고 학생들 그 제출 서류 내는 거 보면은 로보틱스나 이제 요즘에 보통 코딩 수업들이 대부분의 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코딩 수업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거, 그거 두 가지를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로보틱스 클럽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이 계시면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아마 학교에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김휘란 양 질문하시면 됩니다. 미국 대학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 의대가 목표인데 MCAT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랑 그다음에 봉사는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MCAT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군요. 네. 자, 이제 미국 의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일반 학부를 마치시고, 그죠? 학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MCAT이라는 시험을 보고서 그 성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CAT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바이오나 캠, 그다음에 오캠이라고 하는 유기화학, 그다음에 피직스, 이제 이런 뭐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 고등학교 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교에서 1, 2학년 때 이런 기본 과목들을 들으셔야지만 사실 시험 공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 1, 2학년 정도 이후부터 그때 여름방학 때부터 이 공부를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DAT라는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시험도 이런 구성이 비슷합니다. 이제 DAT는 피직스가 빠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학교 1, 2학년 그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준비를 하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때 전공을 선택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시험 공부하시기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바이오나 캠 전공 아니면 뭐 사이콜러지 전공 이런 전공들이 MCAT이나 DAT를 준비하기에 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대입 때 추천하는 과정은 뭐냐면 이런 두 번의 입시를 치르지 않고도 한 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의대나 치대를 갈 수 있는 우리가 통합형 프로그램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형 의대, 치대, 약대가 있는데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합형 치대를 나왔거든요. 이런 곳들은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예과 3년, 본과 3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은 뭐 예과 2년, 본과 3년 혹은 뭐 아예 처음부터 본과가 개런티가 되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는 요 트랙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이런 통합형 과정으로 해서 한 번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거를 먼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과정을 굉장히 공부를 또 잘 하셔야지만 내신도 좋으셔야 되고 AP도 잘 받으셔야 되고 이제 원서도 잘 쓰셔야지 사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길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MCAT이나 DAT를 봐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학 때부터 진짜 공부를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GPA 받는 게 잘 받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학생분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요 트랙보다 지금은 통합형 이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혹시 추천하시는 대학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 제가 뭐 워낙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학교는 다 저마다 자기한테 맞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섣불리 이 학교 이렇게 추천한다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제 의대 말고 치대도 만약에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나온 제 모교도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긴 합니다. 네. 이후에 학교 추천을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뭔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저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채팅창에 적어드릴 테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쪽으로 또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김관호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부형대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12년 특별전형 관련해서 질문이 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전학을 하면서 그 이제 전학 가는 학교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3학년으로 안 가고 4학년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 여기서 마치게 되면 그 12년 특례가 아닌 이제 11년 특례가 될 건데, 이 경우에 한국에서 한국의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보통 그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 이제 그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해외 현지에서 이제 학교 옮길 때 그 이제 옮기는 학교에서 자체 시험을 봐서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학생이 뭐 영어 실력이 돼서 월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1년이나 이렇게 비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는 편이고, 지금도 학원에 이번에 원서 지원하는 친구 중에 2명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이제 한 3개 학교, 4개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 대학교들은 애매한 거는 일단 원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 그 학교에서 자체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한국 대학은 그 자격 기준 때문에 특례는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뭐 심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 될 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찾으실 수 있으시면은 지금 그 트랜스퍼한 학교에서 사유서를 받으셔야 돼요. 사유서를 받으셔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이 아이가 테스트를 봐서 성적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3학년을 건너뛰고 4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했다라는 어떤 사유서랑 증빙 서류를 일단 받으셔서 가급적 그것도 나중에 이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사유서도. 그래서 그걸 받으셔서 일단은 지원을 하셔야 되고, 뭐 어떤 일부러 월반을 시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되는 경우가 60, 70% 이상이긴 한데, 사유서가 부족하거나 어떤 뭐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될 확률도 20, 30%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일반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3년 특례는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3년 특례를 뭐 알아보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우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서은우 군은 지금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채팅방에 문자를 올리셨어요. 문자가 AP 과목이 적은 학교인데 비교적으로 학교 규모가 적어 내신 받기가 좋은 학교와 AP 과목은 많고 학교 규모가 크고 내신 받기가 비교적 어려운 학교 중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궁금한 거는 사교육에 대해서 아이한테 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로 가려면 AP에서 채우셔야 되는 이제 과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과목들이라고 하는 전공 관련되어 있는 과목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에서 이걸 채워서 5점짜리 개수를 최대한 늘리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사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AP의 장점은 내가 따로 외부에서 준비해서 시험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사교육의 도움을 사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이한테 그런 사교육을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굳이 어려운 학교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해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 근거리에서 사교육을 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화상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화상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 녹화되어 있는 강좌로 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교재도 많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한 형태로 해서 AP를 따로 학교 외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 받기 훨씬 수월한 학교로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아니야, 우리 아이는
학교 외부에서 따로 공부하기가 아예 특성상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AP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질문은 10시, 멕시코 시간 10시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더 질문이 계신 분들은 한인의 메일로 질문을 적어 보내주시면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환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 대학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멕시코에서 대학을 한 2년 다니다가 한국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네, 한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2년 4학기 이수하면 네, 편입 자격은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국대학교 편입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영어 시험만 보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 이제 영어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요.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 수학 지필고사를 보고,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시험 없이 뭐 토플 시험으로 영어를 대체하고, 이제 뭐 국어 논술 시험을 본다거나, 이제 수학 수학 필기고사를 본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 대학교마다 전형 방법이 있으니까는요. 그 전형 방법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편입은 우리 그 대학교 입시처럼 학교 지원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면접 날짜만 틀리면 보통 9개에서 13개까지만 쭉 지원을 합니다. 한국대학 편입은. 그리고 뭐 특례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입도 특례 편입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편입은 보통 연초에 시험을 보고 바로 3월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이대은 양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 학부형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는 영어로 수업을 받지만 다른 과목은 텍스트는 영어로 돼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는 교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에스파뇰로 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언어 선택 첫 번째 언어를 영어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에스파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대학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IB라는 거는 이제 최종 그 IBDP 그 최종 점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스페인어나 영어나 한국어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언어를 그룹 A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룹 B에서는 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여학생처럼 뭐 꼭 한국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한국 대학에 어플라이 할 생각이 있으면은 한국어 능력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그 세컨 그레이드에서 코리안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그 한국어가 제일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멕시코에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본인이 영어가 가장 쉽고 그렇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때 영어 수업은 영어로 듣지만 다른 과목은 텍스트는 책은 영어로 돼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데서 좀 힘든 과정에 있어서 에스파뇰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첫 번째 언어를 영어로 하고 제2 언어를 에스파뇰로 해도 상관은 없나요?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한국어 능력 시험 관련해서 토픽 시험이나 뭔가 좀 뭐 한국사 시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한국어 능력을 어필은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박경서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예종이랑 서울대 미대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데요. 경쟁률, 12년 특례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할 점 있나요? 일단 제가 뭐 경쟁률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서울대가 지금 해외 학생들을 5명, 7명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게임이고 한예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네, 한예종은 잘 모르겠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본인들이 뭐 열심히 쓰는 것도 있지만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학원의 도움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아도 자기소개서는 어차피 그 미국 대학교처럼 어떤 자신에 대한 에세이가 아니라 한국 대학교 자기소개서는 퀘스천이 있고 그 질문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개인이 활동한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한국 대학의 자기소개서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첨삭을 도움을 받거나 해도 크게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고 그 지원자 학생 개인의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진솔하게 본인이 활동한 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 내에서 본인이 직접 활동한 내역을 잘 쓰시면 되고 특히 12년 특례 학생들은 한국어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한국어 쓰는 거 힘들어도 대학교에서는 12년 특례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어요.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한국어 이런 강의들을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많은 거니까 한국어 관련해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어 자기소개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박규원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만 할게요. 저희 학교가 동아리 활동은 이제 없는데 근데 대신에 방과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국 대학교 같은 데 지원하게 되면 동아리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방과 후에? 방과 후 음악이요. 기타, 음악이랑 체조랑 영어랑. 음악이랑 체조랑 영어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그 활동을 했다고 학생이 학교에다가 어떤 C를 받으면은 한국 대학에 지원할 때 다 인정이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본인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이 서브젝이. 그 서브젝 관련한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그거 관련해서도 아직 뭐 15살인 것 같은데 아직 한 3, 4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본인 전공 관련한 거 이렇게 취미 맞춰가지고 그런 활동을 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심은진 양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로컬 학교 고3 재학 중이고 3년 특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국 대학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내신은 그래도 되게 잘 유지하고 있고 내신 관련해서 수상도 몇 개 받았고 전공 관련해서 교내 활동도 했고 데일리 에세이 오너도 지금 따놓은 상태인데 토플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 상태면은 서류 전형은 조금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로컬 학교면은 이제 그 스페인어로 공부하는 로컬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좋고 안 좋고 보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로컬 학교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본인이 서류상 유리한 거는 어쨌든 뭐 스페인어 관련한 그런 전공들이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야 뭐 아무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스페인어 전공 관련한 쪽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 올해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7월 달에?
이번 7월이면 지금 6월 한 다음 주 주말쯤이 토플 시험 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은 다음 주라도 토플 시험을 한번 좀 보셔서 영어를 뭐 하여튼 나오는 점수 보고 뭐 결정해야 되겠지만 영어적인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어필하실 수 있으면은 어필하시는 게 서류 전형하실 때 훨씬 유리하세요. 그래서 지원할 때 약간 부담이 있으시면 그 면접 전형 학교하고 지금 지필고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거는 서류 전형에 좀 낮은 학교들하고 그 면접 전형 학교들하고 섞어가지고 6개를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이 특별 전형으로 몇 회까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3년 특례는 이제 해당 학년에는 6개 학교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보통은 뭐 삼수 제한 이런 게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럼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뭐 5년, 10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수, 4수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연욱은 부모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 대학에 대한 문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12 특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학교에 따라 포인트 점수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 특례인 경우 한국 의대 뽑는 정원이 소수이던데 특례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수시 전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한국 의대 목표일 경우 봉사활동과 동아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그 고등학교 선택시 따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교가 뭐 좋고 나쁘고를 한국 대학에서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이제 서류 제출을 하실 때 이제 학교 스쿨 프로파일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의 성적 체계 같은 거가 이제 그레이딩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안내가 돼 있는 거고 우리 학교에 뭐 AP든 뭐 IB든 뭐 아너스든 IGCS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학교 자료고 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스쿨 프로파일이 돼 있는 학교들은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학교에 많이 입학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아카데믹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학교보다는 조금 뭐 좋게 생각할 수는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 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 다닌 학생이 그거를 내가 테이크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이수를 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받았느냐가 더 사실은 중요한 거고 좋은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아이가 어떤 뭐 영어 능력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내가 이수를 못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내가 다 수업을 참여해가지고 다 이수를 하셔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학교 선택 시에 따라서 뭐 가산점이 있다는 뭐 얘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 많으면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의대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수시 전형 의대는 인원수는 많이 있지만 해외고 학생들 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뭐 3년 특례든 12년 특례 학생들이든 의대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어차피 한두 명 뽑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특례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경우는 보통 의대하는 친구들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2, 3년, 3, 4년 꾸준하게 발런티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뭔가 리서치 페이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창희 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이민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해도 11년이라서 12년 특례까지 1년이 모자라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12년 특례로 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일단은 그 12년 특례 그 기본 지원 자격은 본인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12학년까지 쭉 연속해서 재학을 했을 경우에 이제 자격을 주는 거라 그렇게 학년이 1년이나 2년이 모자라면 기본적으로 12년 특례는 힘드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김나윤 양이 질문하셨는데 10학년 졸업 후 중도 귀국으로 고 2학년 2학기 편입을 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한국 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신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내신을 준비하고 준비 외 IB 점수가 없음, SAT, 토플 준비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서류 전형 시 그 외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가요? 일단은 이제 내신을 이제 서류 전형을 하실 때 당연히 내신 준비는 좀 미리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면 이 학교 내신을 따라가느라고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중도 귀국하는 학생들 중에서 서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토플 점수하고 AP예요. 왜냐하면 준비하기가 그나마 따로따로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 시간 내가지고 토플 준비하시면 되고 AP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과목을 본인이 전공 관련한 AP 서브젝을 선택해가지고 AP랑 토플을 준비하는 게 중도귀국자 특례 서류 준비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그 준비 방법이고 추가로 만약에 학생이 더 여력이 있어서 내신도 되고 토플도 뭐 금방 고득 좀 나오고 AP도 쉽다 이러면은 SAT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카데믹 학업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SAT를 준비하시면은 많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창욱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12년 특례 대학교 중에 체육 특기생을 뽑는 학교가 있는지 하고요. 있다면은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멕시코에서 전국 대회 우승이랑 국제 대회 멕시코 대표 출전 경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체육교육학과나 이제 체육 특기자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12년 특례도 보통 이제 면접이 없고 12년 특례는 보통 이제 중사위권 대학들은 서류 전형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입상 실적 같은 거를 제출하시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한데요. 질문은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받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더 다른 질문이 계신 분들은 한인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루시아 양이 보낸 질문인데요. 12년 특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2년을 여기서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름방학마다 한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지 학교 학기를 다 마치지 않고 학교의 동의하에 15일이나 한 달 전에 출국한 적이 많습니다. 들어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사유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요? 이거는
이게 지금 12년 특례 학생일까요? 아니면 3년 특례 학생일까요? 아, 12년 특례 예, 학생이군요. 12년 특례 학생입니다. 뭐 이제 이 학기 수에 따라 그 날짜 비는 거는 사실은 3년 특례 학생들은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내용인데 12년 특례 학생이라 3년 특례 학생보다 조금은 이런 거는 그나마 조금 덜 지금 불안한 상태고 사유서 같은 거는 이제 가급적 뭐 한국에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아니면 내가 뭐 치료 목적이든 내가 꼭 한국에 미리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유서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녔던 학교에도 혹시 모르니까 그 학교에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 허락하에 그 뭐 기말고사 마치고 뭐 우리가 허락해줘서 나갔다 그런 내용의 사유서는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년 특례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막 그 자격 기준이 안 되거나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임진호 군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경제학과 12특으로 이제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인턴 생활이나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뭐 당연히 뭐 인턴이나 뭐 방과 후에 그런 액티비티 활동은 그런 서티피케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도움은 많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제일 좋은 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뭐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같은 이름이 있는데요. 임진호 군이 같은 분이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특별히 멕시코 각지에 계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동포 청소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끝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주말 저녁에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세미나 동영상은 한인회 유튜브나 강상철 한인회 부이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고 추후 한인회 공지 채널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수강 캡처 사진을 찍어서 한인회로 보내면 구글 기프트카드 300배소, 스타벅스 카드 300배소 중에 원하는 것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수강증도 한인회 차원에서 보내드릴 테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또 우리 강사님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강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 한국에 계신 강사님들은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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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